자, 우리 H&M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H&M의 주가가 오늘도 다시 한번 1%대의 하락 구간이 열렸습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렸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현 구간에서 제가 사실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많은 주주 여러분들 이 H&M 어떻게 생각하나 좀 여론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종토방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튜브하고. 근데 유튜버분들은 뭐 지금 H&M이 큰일 났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종토방 들어가 보니까 이 종목 왜 안 가냐?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얘기랑,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가냐, 뭐 정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H&M 이전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여러분들 H&M은요 해운사가 맞아요. 근데 애초에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 딱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뭐였습니까? 상하이 운임지수가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된다? 이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해운사니까. 어. 이거 말고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팡 치고 올라갔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점에서 이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된다. 여기서 추매하지 말고 기다렸다 추매해야 된다. 왜?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에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긴 했지만 결국에 전쟁으로 이어지겠냐?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과도 같아요.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국에 대한민국과 북한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 우리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점과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점, 북한과의 대한민국 이 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인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좀 오바스럽게 볼 수 있겠죠. 저기 지금 당장 전쟁 날 수도 있대. 당장 내일 당장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을 보듯이,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볼 때는 어때요? 그런 리스크로 본다고요. 그것처럼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항상 깔려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도 실질적으로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이번에 봉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봉쇄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 호르무즈 해협을 이 의회에서 계속해서 3번 정도,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3번 정도를 봉쇄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최고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봉쇄 없었어요. 이거 3번 다 반려시켰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도 봉쇄가 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재료가 끝난 거 아니야? 너 말대로면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있죠. 있으니까 영상을 찍죠. 자, 첫 번째로 뭐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정말 H&M 주주분들이라면 놓치시면 안 되는 내용,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꼭 한 번씩만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상하이 운임지수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상하이 운임지수가 빠졌었어요. 이 세계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불안정했죠. 트럼프 2기 취임하고 나서 어땠나요? 계속해서 불안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하이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빠졌어요. 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생겼고, 그러면 무역 자체가 아마 줄어들게 될 거다, 위축되게 될 거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어땠어요? 미국과 정말 다양한 국가들 이런 물류 관세에 대한 이슈들 점점 잦아지고 있고 이제 사그라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관세들이 점점 이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요도 올라가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어저께 어땠나요? 나스닥 같은 경우 1.4%의 급등이 나왔어요. 나스닥의 1.4% 급등은 2월달 이후로 처음이에요. 2월달 어땠나요? 2월달 계속해서 운임지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어땠어요? 30% 상하이 운임지수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지속적으로 쭉쭉 올랐어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4월, 5월 시작하고서부터만 놓고 보면은 결국에 우리 주주분들이 최근 들어서 뭐 16%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얘네 빠진 거 빼야죠. 상하이 운임지수. 여기서부터 오른 건 오른 것도 아닙니까? 오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상하이 운임지수가 다음번에 나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을 해서 나올 수 있다란 말이야.
왜 그래요? 전쟁이 끝났어도 왜 올라간다? 여러분들 운임지수가? 그렇죠. 물류량이 많아지니까. H&M 같은 경우 여러분들 케미컬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기름을 나르고 하는 해운사가 아니에요. 컨테이너 선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물량들 여러분들이 테무 아니면 알리 뭐 정말 다양한 이 저기 뭐죠 또 아마존 해외 직구를 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걔네가 뭐 타고 옵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 대부분은 배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상하이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들이 해소가 되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H&M의 주가 또한 실적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대략적으로 여기만 봐도 5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빼면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40% 정도 된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미 이렇게만 봐도요. 상하이 운임지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 이후로 나오는 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놓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H&M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현 구간 매우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구간, 이 지지 라인을 기준으로 셀다운드 눌렀다가 출발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별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리스크가 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고 있는데도 어떻게 되고 있다? 매도세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은 즉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오기 전에 세력들이 개인을 털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좀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들을 털어내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서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해운사가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정말 웃긴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경우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코스피가 3,100을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개인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상하이 운임지수에 따라서 주가 상승할 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받아가세요. 명확한 타이밍 잡아서 오히려 기회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잡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010-6311-8706번으로 우리 주주분들께서 HMM 두 글자,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HMM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대응 전략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을 시켜드릴 거고요. 들어오셔서 명확하게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 종목을 사서 내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고 어떤 타이밍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재해놨는데 결국에는 이 대응 전략 자료 안에는 H&M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H&M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좀 잡아드릴 거고 이미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잡아놨어요. 우리가 결국엔 현 구간에서 지분을 늘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후에 수급이 바뀌면서 주가가 더 강하게 눌린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 매수 타이밍이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구간 제가 미리 잡아놓은 이 구간 95%는 바뀔 일이 없다. 요거 그냥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주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내용 모르시면 결국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눈앞까지 찾아왔는데 이거를 놓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H&M이라는 종목을 지금 다시 한번 찍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만큼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놓치지 말자고요. 자, 이렇게 H&M에 대한 브리핑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무상증자, 무증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보율이 10,000%가 넘어감에 따라 무상증자 공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시장인지라 이제 무증 공시를 아마 지금 때릴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3,000 언더일 당시만 해도 주가가 3배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런 종목이 이렇게 좋은 유보율이 10,000%
20% 넘어가는 종목이 무상증자 공시를 3,000P가 넘는 상황에서 때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날아갈 수밖에 없다. 요 종목 놓치지 말자고요.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 우리 주주 여러분들 뭐 10% 20% 수익 가져가라고 가져온 종목 아니에요. 최소 300%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소액을 투자하고도 꽤나 재밌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을 가져온 거니까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분만 더 투자해서 그 영상 확인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무상증자란 우리 주주분들도 알다시피 결국에 이 주식 투자의 꽃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올라오고 이런 호재가 발표가 된다면 정말 저는 주식을 졸업해도 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무상증자의 힘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에서 무상증자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미리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상증자 이슈를 업어서 폭등을 하는 그때의 주식을 정리하는 이러한 패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우리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무상증자 예상 종목을 정리해 왔고요. 유보율 자체가 1000% 이상 되는 종목들만 가져왔습니다. 유통주식 자체는 60% 미만으로 그만큼 무상증자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는 이 종목들을 셀렉해 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보율이 22,000%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실적 우상향 정배열로서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폭발적인 상승, 이 무상증자가 나올 가능성 자체는 높지만 이 이후에 더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주주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상증자의 그 엄청난 임팩트 자체는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 종목에 대한 실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통주식 자체가 적어야 되고 최대 주주가 40%는 정도는 들고 60%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 종목으로 다 가져온 겁니다. 이 조건은 충족을 해야만 해요. 500만에서 1000만 주 정도 되는 유통 비율을 가진 종목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정배열에서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랑 매출 자체는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임팩트 뭐 1대2, 1대5 이런 비율이 나오기는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메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 유보율이 11,000% 방금 전 종목보다는 11,000%가 낮죠. 하지만 턴어라운드 역배열을 보여주면서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의심스러운 움직임이고 이게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턴어라운드의 역배열에서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는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드려 볼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 있었던 종목 뭐 있습니까? DS 단석 한번 보겠습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 자 무상증자 공시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서 고점까지 얼마나 올라갔나요? 3배가 올라갔습니다. 3배가. 여러분들 주가가 3배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만 있습니까? 아니죠. 블루엠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루엠텍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얼마 올라갔습니까?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종목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주주분들께 전부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자,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주주분들께서 위에 있는 번호로 010-6311-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증. 무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이 종목명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요거 꼭 받아가셔서 미리 준비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